이해하면 등골 서늘한 이야기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두가 잠들지 못하는 모모의 비밀.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중심부 1911년 문을 연 유서 깊은 S호텔. 100년이 넘는 세월을 품은 이 고풍스러운 호텔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의 원정팀 숙소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새 누군가 3번씩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누군가 제 위에 올라탄 것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밤새 누가 나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요. 제발 방 좀 바꿔주세요. 야, 이상하다 진짜. 야, 근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선수들이 다 잠을 못 잔 거죠? 그런데 선수들의 경험담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뭔데? 모두가 잠들지 못하는 문제의 방 1015호입니다. 어우, 뭐야, 무서워. 유독 그 방에 묵은 투숙객들만이 같은 악몽을 반복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 방에서 구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K9이요. 예, 좀 잘 자실 수 있게. 굿. 알고 보니 이 호텔의 1015호는 미국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뭐야.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오래 묵혀둔 도시괴담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1015호, 그 방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 이 호텔 주인이었던 스컬비는 호텔 하녀 에피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소문날 것을 우려해 10층의 방 하나에 가둔 채 외부와 단절시켰다고 합니다. 아하. 좌절한 그녀는 결국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창밖으로 뛰어내리며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판 하녀 이야기가 이곳에서 실제로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이고. 야, 근데 진짜 이랬으면 원한이 쌓이긴 쌓였겠네. 쌓이죠. 얼마나 억울한 원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알고는 저 방에 못 묵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못하지. 호텔 측은 오래된 도시 괴담일 뿐이라며 일축했지만요. 이 호텔의 1015호에 묵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힌다든지 발자국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등 하나같이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무서운데? 이 호텔엔 방에 갇혀 있다가 억울한 죽음을 택한 하녀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그 하녀가 갇혀 있었다는 그 방은 1015호실이었을까요? 100년 역사를 간직한 S호텔, 그 안에 감춰둔 어두운 이야기. 혹시 S호텔을 방문하게 된다면 방 번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 등골 서늘한 이야기 19, 2위를 공개합니다. 27년의 침묵, 모모는 왜 소년을 가두었나. 1998년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17세 소년 오마르 빈 옴란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이에 가족들과 경찰은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그의 흔적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2024년 뜻밖의 SNS 폭로 하나가 사건을 뒤흔듭니다. 아우, 진짜 열받네. 형제고 뭐고 비밀 확 터뜨려버려. 실종된 소년 내 형제가 데리고 있어요. 응? 이거는 납치범 가족이 이렇게 폭로한 건가 본데요? 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등골 서늘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색 결과 1998년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옴란은 무려 27년 후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말이죠. 너무 오래 걸렸다. 자, 그런데 정말로 소름 돋는 건 그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깊숙한 오지마을 아니고요.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요. 바로 옴란의 집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집 지하실에서 발견. 와, 코앞에 있었네. 어마어마하다 진짜. 200m 거리의 이웃집 지하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리 질러도 사람 들릴 수도 있는 거리 아닌가? 다니다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납치 목적,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 30년 가까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지하실에 양 우리 안에 가둬놓기만 했을 뿐. 와,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대체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그토록 잔혹하게 파괴한 건지 현재까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 이유가 없으니. 진짜 무섭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린 소년의 시간을, 청춘을, 가족을, 그리고 삶의 빛을 앗아간 27년의 세월.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가 잃은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순 없을 겁니다. 이해하면 등골 서늘한 이야기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을 공개해주세요. 소름주의, 뭐뭐를 조심하시오. 당신을 모모하는 잠들지 않는 휴대폰. 자, 오늘 오 기자의 마지막 범죄 실화. 자, 이 사건이야말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해 4월 이태원의 한 식당, 한 너튜버 A씨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구독자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초콜릿 하나를 선물. A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A씨의 눈에 띈 라이브 방송 채팅창의 글. 동작 그만! 이태원에서 낯선 사람이 준 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를 확인한 A씨는 초콜릿을 살펴봤는데요. 초콜릿을 왜? 자, 초콜릿에서 뭔가를 발견한 A씨는 즉시 카메라에 초콜릿을 가까이 댔고요. 야 진짜 소름 돋는 거 내가 보여줄까? 야 이거 보여? 어머, 주사 뻔했어. 자 여기 구멍이야. 야 여기 지금 젖어 있는 거 보이지? 여기 하얀 거 보여? 투명 색깔? 진짜 먹었으면 왜냐면 저쪽에 가서 초콜릿을 까서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거든. 자, 라면서 이태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뭘 주면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초콜릿 준 것도 이상하고. 초콜릿을 누가 까서 줘요, 사실. 봉지째 주지. 그렇지, 맞아. 이상한 거예요. 충분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먹어야 돼요. 자, 하지만 실화라기에는 너무도 영화 같은 이야기에 몇몇 누리꾼들이 조회수를 노린 조작된 얘기가 아니냐며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요. 저거 진짜예요. 제 지인도 실제로 겪었는데 요즘 마약 든 간식 뿌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대요. 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져서요. 그냥 무서운 괴담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험담이 많은 듯. 라이브 방송 도중에 찍힌 게 너무 소름 돋는다. 다들 조심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사탕이나 젤리 등 디저트 형태로 둔갑한 변종 마약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한 수상한 이태원 초콜릿. 진짜라는 증거는 없다지만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해하면 등골 서늘한 이야기 19, 8일 공개합니다. 중고마켓 괴담의 진실은 안 쓰는 물건을 나눔하기도 하고 나눔받기도 해서 유용한 중고마켓.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무료 나눔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아, 정말 화가 치미네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는 필요해, 사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의미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인데 거기서 허점을 찾는 종류의 범죄는 그렇지. 좀 철퇴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악의적이야. 악의적이죠. 좋은 마음으로 나간 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고마켓 도시 괴담입니다. 장난감 무료 나눔합니다.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료 나눔 글 보고 연락드려요. 네, 직접 받으러 와주세요. 시간은 저녁이 좋겠어요. 택배함에 넣어둘게요. 남편과 함께 물건을 찾으러 갔더니 잘못된 비밀번호에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묵묵부답.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장난친 건가?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장난이나 실수면 좋겠는데 그냥 허위로 글을 올린 다음에 아무데나 사람 가게 만들고 그냥 골탕 먹인 거. 그 정도 생각되는데요. 저기서 보면서 킬킬거리고. 메시지를 보낸 때로부터 2시간이 지나자 마치 또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듯 에헤? 다른 택배함을 알려준 B씨. 뭐야? 늦은 시간이었기에 또다시 남편과 함께 장난감을 찾으러 간 A씨. 그런데 택배함을 열었더니 텅.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뭐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허? 택배함이 비어 있어요. 착각했습니다. 4번이 아니라 3번이요. 해당 아파트에는 CCTV도 없고 택배함 근처는 어두컴컴 그 자체. B씨는 A씨의 동선을 지켜보고 있는 듯 자꾸 허탕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거래 끊고 집에 가지. 불안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꾸 약간 여기저기로 유도하는 그런 게 약간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죠. 뭐지 이거? 제가 원피스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나눔 목록을 확인한 뒤 저를 고른 것 같아요. 또 장난감 무료 나눔 글이 얼마 뒤 삭제됐고요. 대체 왜 B 씨는 A 씨를 몇 번이나 헛걸음하게 만들었으며 돌연 갑자기 무료 나눔 글은 왜 삭제한 걸까요? 그리고 비대면 거래에서 굳이 저녁 시간을 지정해서 방문을 유도한 것도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남편이랑 있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눔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럼. 좀 밝은데 다른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서 해야 돼요. 그래. 좋은 의도로 하는 무료 나눔일지라도 집 주소를 상세히 알리거나 밤늦게 혼자 가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 등골 서늘한 이야기 19, 17일 공개합니다. 유전자 편집, 모모 인간의 탄생. 여러분, 만약에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삭제, 필요한 능력과 성격은 삽입.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 편집해서 제2의 전현무, 제3의 전현무가 탄생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싫어요. 난 내가 전현무인데 제2의 전현무가 싫어요. 스케줄 바쁜데 뭐 요 방송에는 제3의 전현무 보내고 요 방송에는 제2의 전현무 보내면 좀 쉽게 아니, 그거는 좋은데 어허. 제2, 제3의 전현무는 좋은데 뭔가 삭제하고 예. 편집한 전현무는 싫어요. 네, 뭔가 좀 단점도 있어야 저죠. 영화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이 유전자 편집.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8년 11월 중국 광동성. 선전에 남방과학기술대학의 젊은 과학자 허젠 쿠이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합니다. 네, 저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자매 루르와 나나 출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배아 단계에서 특정 유전 암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기술로요. 허젠 쿠이는 에이즈의 양성 반응을 보인 남성의 2세가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관련 유전자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랜점은요. 이 실험을 대학 측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겁니다. 뭐야, 혼자 개인적으로? 야, 이건 뭐 과학 윤리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니까 에이즈 관련된 것만 뭐 지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걸 뭘 바꿨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지. 그렇죠. 굉장히 찜찜한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구를 위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험했던 배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실험 배아를 출산에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젠 쿠이는 생명과학과 유전공학계의 주류 과학자도 아니었던 터라 그의 실험은 더욱더 논란이 됐는데요. 완전 전문가도 아니네. 아니 우리가 금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허락도 안 했는데 도전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일단 가장 위험한 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저게 잘못돼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지. 누가 무슨 자격으로 한 생명한테 그런 걸 주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과학자의 과욕이 낳은 실험용 인간의 탄생. 기존의 과학적 윤리까지 깨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 정당한 과정을 통했다고 누가 검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전자 편집 실험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향후 겪게 될 알 수 없는 부작용 또한 논란의 핵심인데요. 또 과학계는 부모가 원하는 맞춤 아이를 낳기 위해 유전자를 디자인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편집된 인간을 무턱대고 탄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중국 법원은 허젠 쿠이에게 불법 의료 행위와 연구 규정 위반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던 인간 설계, 그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는 조용히 우리 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등골 서늘한 이야기 19, 13위 공개합니다. 영국 공중 화장실 모모 주입. 우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하게 공중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 편하게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끔찍한 위험이 숨어 있다면요. 당신이 지금 무심코 쥔 그 휴지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휴지가 없을 때 발생하는 그렇지. 이 휴지가 없을 때가 진짜 공포인데 네. 있는 휴지가 왜 공포입니까? 최근 영국의 한 외신 매체가 경고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공중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수상한 얼룩이나 움푹 펜 자국이 보인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중 화장실 내 수상한 휴지를 본다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 휴지에 난 얼룩이나 자국이 불법 약물, 즉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주입하는 데 사용한 더러운 주사바늘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문제는 그 바늘 끝에 묻은 혈액.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감염 등 단지 휴지를 사용했을 뿐인데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단지 떠도는 도시괴담에 불과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 영국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주입한 듯한 흔적이 보이는 수상한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야. 마구마구 꽂혀 있죠. 아, 이건 너무 많이 했다. 피자국 같아. 으, 이건 좀 진짜 자기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주사바늘로 찌른 거 같지 않아요? 피자국 보이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한 거지. 그지. 아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공포인데요, 보면. 무섭지. 네. 실제로 의사인 세르메드 메제르 박사는 휴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는 흔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했고요. 이에 누리꾼들은 세상 참 무섭다. 이제 영국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아,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무서운데? 영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든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는 이제 더 이상 편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흔적이 스며든 작은 덫일지도 모릅니다. 저런 데서 만약에 감염됐다 그러면 진짜 억울한 거야. 아, 그렇지. 억울한 걸 떠나서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를걸요? 너무 공포스럽다.